론 에스밋은 주택 구매할 때 뭐 어디서든 쓰이는 3장짜리 서류예요. 여기에서는 론 텀, 클로징 코스트 같은 것들을 손님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말로 했던 것, 생각했던 거를 이제 글로 써서 전달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고오버할 것들은 이제 론 에스티메이트의 존재 이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오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론 에스티메이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CFPB라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샘플 사이즈. 요걸 기준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론 에스티메이트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총 8가지 섹션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하나하나 고오버를 해볼게요. 우리가 손님들한테 이제 정보들을 받으면 론 에스티메이트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property address, 손님의 loan purpose, loan product, property address, sales price, request loan amount. 이렇게 6가지 정보가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론 에스티메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 폼에서는 date issu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4월 29일 기준으로 이자가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다큐멘트 데이트도 4월 29일 날짜가 찍혀 있어야 돼요. 돈 빌리는 사람 이름도 한 명인지 네 명인지 다 이제 적혀 있어야 되고요. 집 타입에 따라서 이 집을 살 건지 저 집을 살 건지에 따라서 이게 디스클로저 디테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도에 대한 론 에스티메이트 나간다 그러면 클로징 코스트가 HOA fee도 들어갈 거고 HOA certa나 HOA demand나 혹은 뭐 집보험 가격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세일스 프라이스에 따라서 프로퍼티 텍스 바뀌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요. 론 텀은 10년, 뭐 20년, 30년 혹은 뭐 고정이자, 변동이자에 따라 가지고 이 서류에 나와 있는 디테일이 바뀌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펄퍼스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펄체스웨이 같은 경우는 손님한테 돈을 들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레이트 앤 텀 같은 경우에는 손님께서 뭐 클로징 코스트를 론 어마운트 올리면서 클로징을 할 건지 아니면 손님이 돈을 들고 와서 빌린 돈 그대로 원금을 유지를 할 것인지 보든지 아니면은 캐시아 리파일을 해서 손님께서 얼마의 돈을 돌려받을 겁니다 라는 정보를 이 페이지 1에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estimate cash to close 금액에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론 타입, 컨벤셔널이냐, FHA냐, VA냐 뭐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일락에 관련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 오늘 콧한 이자가 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됐다면 언제까지 유효한 건지 이렇게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론 어마운트, 이자, monthly principal and interest, PI 페이먼트죠. 그 다음에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있다 없다 해서 보통 저희가 30년 고정, 뭐 adjustable rate mortgage, 뭐 primary, second investment 전부 다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없이 파는 걸 기준으로 하지만 DSCR이라는 융자 저희가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를 걸고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벌룬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인 1금융, 2금융 융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3금융, 하드머니 론을 할 때 혹은 브릿지 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벌룬 페이먼트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찍혀서 나가야지 정상적인 융자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같은 경우는 지금 모기지 인슈런스가 있던 거를 없애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에퀴티 브레이크다운이나 페이먼트 브레이크다운이 8년, 7년 뭐 이상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님들한테는 이 PI 페이먼트 플러스 인슈런스 플러스 에스크로 해서 요 1,050불이 토탈 페이먼트인데 이 페이먼트를 감당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융자 신청하시기 전에 대출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설명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진행이 돼버리면은 일 다 해놓고 손님도 에스크로 캔슬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DTI 패스 못 해가지고 융자 승인을 못 드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더블 체크해 주시고요. 요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전기세, 뭐 물세, 뭐 인터넷비 이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익스클루드 된 거니까 그것도 손님들한테 설명할 때 반드시 전달을 하면 좋겠고요. 이 206불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뭐 프로퍼티 텍스, 홈오너스 인슈런스, 만약에 허리케인 지역이다 뭐 아니면 플러드 인슈런스가 있다 그럼 그런 것들도 이제 써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 써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stimate closing cost, 무슨 16만 불 융자하는데 16만 2천 불 융자하는데 8천 불 클로징 코스트 들어간다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다운은 페이지 2에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estimate closing cost는 다운 페이먼트 플러스 클로징 코스트니까 16,000불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이 돈 주고 누가 쓰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시작을 해버리면 손님께 이 첫 장부터 탁 막혀요. 그러면서 내가 이 돈 주고 내가 왜 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페이지 2 정보를 우리가 100%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론 텀에 관련된 거예요. 이자가 어떻게 되고 뭐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balloon payment에서 쭉 설명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티드 페이먼트 섹션은 여기 모기지 인슈런스 여기 탭 보시면 에퀴리가 22%가 되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내가 매뉴얼리 떨어뜨리고 싶다고 하면 재융자를 통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재융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모기지를 내는 커런 서비싱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감정을 다시 받아서 우리가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융자 회사한테 연락을 안 와도 돼요. 우리한테 오는 경우는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지, 손님께서 영어를 잘 하신다거나 어떤 방법이 있다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면 돈 안 받아도 될 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한 소리 듣는 것보단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의 프로젝트 페이먼트 나눠져 있는 거를 차트로 표현한다면 이 모기지 인슈런스 내던 거가 없어집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손님께서 받은 이자를 그대로 킵을 하되 이 모기지 인슈런스만 빼내고 싶다의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자도 줄이면서 페이먼트도 없애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애들한테, 론 오피서한테 연락해서 지용자를 하면 됩니다. 에스티메이트 텍스 앤 인슈런스에서 yes로 돼 있는데 이게 만약 no라고 돼 있는 경우에는 텍스랑 인슈런스는 따로 돈을 내셔야 됩니다. 클로징 코스트 섹션. 클로징 코스트라는 이 단어 자체가 캐시 투 클로즈와 클로징 코스트라는 단어를 좀 분리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캐시 투 클로즈는 클로징 코스트, 이 융자를 신청해서 돈을 대출을 받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금액들 플러스 다운 페이먼트 빼기 계약금 빼기 셀러 크레딧 해서 캐시 투 클로즈는 금액이 이제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의 섹터가 묶여서 캐시 투 클로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론에팀에 봤던 클로징 코스트와 캐시 투 클로즈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클로징 코스트와 캐시 투 클로즈. 이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손님들한테 이거는 우리 비용이고요. 저거는 쟤네들 비용입니다. 라든지 이거는 손님 다운페이 하셔서 계약금 내셔서 깎이는 금액이고요. 저거는 계약금 플러스 다운 페이먼트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로징 코스트는 큰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한다면 렌더 피, third party fees, title, recording, prepaid interest, escrow deposi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렌더 피라는 건 기빙 트리 렌딩의 뭐 origination fee, processing, admin, underwriting fee 이런 게 될 거고, third party fee 같은 경우는 감정, 공증, 그리고 크로 타이틀 비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이틀 코스트, 타이틀 인슈런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가 화재보험 쓰듯이 이 타이틀 인슈런스의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레코딩 피, 우리 카운티에다가 이제 오너십 트랜스퍼 됐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정보를 이제 레코딩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er diem prepaid interest가 만약에 first payment due가 5월 1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펀딩을 한다면 4월 29일, 4월 30일만 이틀만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first payment due를 6월 1일로 했을 경우에 4월 이틀치 하고 5월 한 달치 하고 그렇게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first payment due가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이 prepaid interest 달라지는 거예요. 수천 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escrow deposit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인파운드 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만약에 론 에스티메이트 섹션, 론 에스티메이트 페이지 1에 그 텍스와 인슈런스를 yes라고 하고 돈을 낸다라고 한다면 이 인파운드 어카운트, escrow deposit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은 페이지 2에 다 나와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만약에 클로징 코스트가 10,000불이고 다운 페이먼트 20,000불이고 earnest money deposit을 5,000불 했다 그럼 캐시 투 클로즈 25,000불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2가 생긴 거를 보여드릴게요. 섹션 A loan origination charges만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고요. 섹션 B부터 섹션 J까지는 저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크로, 타이틀, 감정, 뭐 크레딧 리포트 회사 같은 애들이 다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손님 설명할 때는 섹션 A의 비용, 저희 수수료 얼마고요. 혹은 디스카운트 포인트 얼마 내셔서 이자를 바이다운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피, 뭐 프로세싱 피, 언더라이팅 피가 얼마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토탈 캐시 투 클로즈는 얼마입니다 를 여기서 브레이크다운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왜 이 감정은 뭐 이렇고 크레딧 리포트 비용은 얼마고 에스크로 타이틀 비용은 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손님들한테는 이거는 에스티메이트인 거예요. purely
giving an estimate of how much the cash to close will be. 정확한 클로징 코스트보다는 대충 어림 잡아서 이 정도 나갈 겁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막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로원 에스티메이트의 존재 목적은 기빙 트리가 얼마 차지하겠다, 얼마 비용이 나가겠다 이거 플러스 페이지 1쪽에 있었던 rate term, 손님 신청하시는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로징 코스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눠지고요. 론 코스트에서는 섹션 A는 우리가 non-negotiable fee예요. 우리가 5불 받기로 했으면은 론이 끝날 때까지 5불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over disclose 해라, 론 fee 차지해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손님께서 렌더 크레딧 받기 싫다, 클로징 코스트 우리가 어시스트 받기 싫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7.5% 이자 해서 크레딧 10,000불 받으시기로 한 분이 10,000불 안 받는 대신에 뭐 7.25 이자를 받고 크레딧을 없애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옵션들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론 피를 차지를 해야 되고 섹션에 있는 비용은 우리가 디스카운트 포인트 제외한 모든 것들은 non-negotiable 팩터입니다. 섹션 B랑 C는요.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움직이는 위글 룸을 줍니다. 이 10%의 룸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비용을 많이 차지를 하고 실제 인보이스가 들어오면서 줄여가는 과정을 보는 거죠. 막말로 5불 차지했는데 인보이스가 6불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진행을 못해요. 5불에서 10%에 5불 50까지만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 차지하는 것도 이니셜 디스커저 나가는 것도 우리 쪽에서도 실수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padded fee, padded 라인들이 불필요한 라인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다라는 걸 손님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섹션 E 같은 경우 taxes and government fee 같은 경우에는 recording fee 그러니까 오너십 트랜스퍼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트랜스퍼 텍스 이 바뀌면서 나오는 그 세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디드 리코딩 론 얼마 받았다, 누구한테 얼마 빌렸다 라는 이 모기지 레코딩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와 시티 텍스들이 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government fee이기 때문에 state fee이기 때문에 generally non-negotiable입니다. 셀러가 내줄 수는 있겠지만 이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바뀌는 경우는 잘 없어요. prepaid penalty, prepaid 그 다음에 섹션 F, 프리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homeowners insurance 1년치 보험, 그 다음에 mortgage insurance premium, HOA dues, prepaid interest, property tax, flood insurance가 보통 이제 prorate 돼가지고 금액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클로징 한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closing date affects the prepaid interest. Earlier in month, more prepaid interest. 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섹션 G, Initial Escrow Payment. 이건 뭐냐면 이제 인파운드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먼스에 따라 가지고 몇 달치 텍스를 인슈런스를 낼 건지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Property Tax Reserves, Mortgage Insurance Reserves, Aggregate Adjustment 이건 리펀드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Homeowners Insurance Reserves, Flood Insurance Reserves, and Escrow Cushion. Escrow Cushion은 보통 2달치를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H에서는 Owners Title Insurance, Real Estate Commission 이제 바이어가 손님이 돈 빌리는 사람이 에이전트 커미션을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작년부터 Optional Services, Home Warranty, HOA Transfer Fee, Seller Credit Points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Owner's Title Insurance 같은 경우에는 guarantee는 requirement은 아니에요. recommendation이에요. 쭉 다 더한 금액들이 Total Other Cost라고 표현을 합니다. A, B, C는 Total Loan Cost라 그러고 융자에 들어가는 비용인 거예요. A, B, C가. 그 다음에 이 J는 E, F, G, H, 섹션 I. J는 D와 I의 총합이고. 클로징 날짜가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숫자가 딱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을 빨리 하면 손님한테 정확한 정보가 빨리 나가는 거고 초기 단계에서 이 론 에스티메이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100% 개런티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 정보에서는 우리가 이 정보들을 볼 수 있어요. 토탈 페이먼 5년 동안 냈을 때 얼마의 원금을 내고 얼마의 이자를 내겠다. 그 다음에 APR이 얼마다. 그 다음에 Total Interest Percentage, TIP라고 그러는데 Total Amount of Interest you will pay over the loan term. 이 돈을 빌렸을 때 이자는 얼마 낼 겁니다. 원금 기준으로 얼마 더 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페이지 3 쪽을 보시면 5년 이내에 얼마를 낼 거다. 원금 이자 얼마 내고 저희 원금 얼마 갚을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APR은 노트 레이트 플러스 클로징 코스트가 들어간 거고 TI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융자 원금 대비해서 5년 동안 얼마의 이자를 냈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정, 인슈런스, 리파이낸스 이런 것들 컨시더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other consideration이 있는 거예요. 어프레이저 만약에 밸류가 우리 세일즈 밸류와 맞지 않는다면 if your loan does not close, 그렇죠? 하더라도 we will promptly give you a copy of any appraisal. 감정 밸류에 상관없이 컨디션 상관없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We can pay you가 손님이에요. You can pay for an additional appraisal for your own use at your own cost. 우리 융자 대출 받는데 불필요한 감정을 오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 열어두는 거예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값은 50만 불짜리인데 감정이 40만에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감정을 다시 오더해서 50만짜리를 받아볼 수 있는 노력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개런티는 못하는 거예요. 일단 assumption은 뭐냐면 we가 giving to예요. 렌더예요. 가 우리가 assume하고 우리가 이 손님이랑 계속 갈 거다. 아니다. 우리는 계속 가지 않을 거다. 오리지널 텀까지 다 킵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homeowners insurance. 이거는 이 집을 구매할 때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화재 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You may obtain it from a company of your choice. 너가 선택해서 갖고 와도 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를 굳이 강요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레이 페이먼 같은 경우는 며칠 늦으면 저희가 monthly payment 원금하고 이자 기준 5%의 페널티를 내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론 타입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5%, 어떤 것들은 7% 이렇게 나눠지고요. 제휴자 같은 경우는 refinance this loan will depend on your future financial situation. 이거는 나중에 그때 가서 제휴자 이제 신청 할 수 있는지 또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열어두겠다라는 거고, 그때 가서 마켓 컨디션 따라서 프로퍼티 밸류에 따라서 이제 제휴자가 승인이 나올 수도 있고 거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You may not be able to refinance this loan.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이 집 자체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융자 신청하시는 분의 인컴이 줄어들어서 신용 등급이나 점수가 떨어져서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써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론 서비싱 같은 경우는 이제 monthly payment 내는 회사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to service your loan에 체크하시면 기빙 트리가 론을 주고 페이먼트 받겠다라는 거고요. to transfer servicing of your loan이라는 뜻은 이 컬렉트하는 회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빙 트리가 론을 펀딩은 했지만 이 서비싱 회사가 체이스 뱅크가 될 수도 있고 웰스 파고가 될 수도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손님 신청하시는 사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 론 에스티메이트 가장 중요한 정보, 론 에스티메이트 페이지 3에 렌더 이름, 론 오피서 이름, 라이센스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론 브로커랑 일을 했다면 렌더와 브로커 정보가 둘 다 나와 있어야 되고요. 만약 렌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겠죠. 그럼 기빙 트리는 언제 브로커고 언제 렌더냐?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중에서 KLHFA Dream for All 혹은 KLHFA Conventional FHA 이런 프로그램들은 기빙 트리가 브로커로 들어가고 렌더가 이제 저희가 보내는 그런 언더라이팅 기관이 될 거고요. CT 프로그램들 라이파나 미파나 HOP나 그린라인 같은 것들은 우리가 렌더로 들어가고 브로커는 저희가 빼고 들어갑니다. 손님들 이제 보통 KLHFA 융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KLHFA 사이트 가서 검색해보니 기빙 트리 안 뜨던데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KLHF만 특이하게 저희가 브로커로 론 서비싱 하는 거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렌더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만약에 다른 오퍼랑 비교를 한다면 손님들한테 저희 APR도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수수료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거죠. 4.75 이자인데 high fee, 5.25인데 no fee, 5.0인데 low fee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줘서 거기서 선택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그냥 하나만 딱 찍어서 손님들한테 드릴 수도 있고요. 이걸 차트를 보시면 이자와 클로징 코스트는 반비례해요. 영어로는 rate and the closing costs are inversely proportional to one another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자가 떨어지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이자가 올라가면 비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손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거는 비용을 내셔야 돼요. 스마트 쇼핑 가이드를 이제 바이어들한테 준다면 이럴 것 같아요. 인트레스트 레이트와 APR을 확인하십시오. 이자가 싸지만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비쌀 수 있으니까 꼭 이 두 가지 정보를 같이 킵을 해라. 두 번째, 섹션 A 렌더 피는 non-negotiable fee라 그랬으니 론 에스티메이트 페이지 2쪽을 반드시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cost over time은 TIP라는 정보는 5년 기간 내에
얼마를 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언제 중요하냐면 adjustable rate mortgage, 변동이자 썼을 때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고정이자 쓰는 사람한테는 솔직히 여기서나 저기서나 다 비슷비슷하게 숫자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요. 캐시 투 클로즈는 이 섹션 A 비용이나 인파운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따라 가지고 클로징 코스트가 정해지니까 캐시 클로즈가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일 락 피리어드, 이 론 에스팅 받은 게 레이트 락이 된 건지 아니면 플로트가 된 건지 예스인지 노인지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만약에 락을 했다, 이자가 높을 때 이자를 락했잖아요. 예스라고 찍혀있는 파일을 만약 보내왔어요, 손님한테. 그럴 때는 너무 땡큐한 거죠. 지난주에 락한 그 모든 뭐 어떤 것들이든 간에 웬만하면 다 우리가 지금 비딩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자가 좋기 때문에, 그죠? 근데 반대로 이자가 좋을 때 저희가 남의 락해가 갖고 왔어요. 그거는 우리가 비딩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왜 안 되는지만 설명을 하면, 혹은 우리가 왜 안 되는지 이해만 해버리면 충분히 우리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전달하고 우리가 거의 외워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페이지에 어떤 항목에 이 정보들이 왜 들어가는지, 그죠? 그 다음에 what to watch for는 interest rate에 이제 저희가 집중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한테 싼 게 비지떡이다, 공짜는 없다 라는 거를 우리가 전제를 깔고, 이자가 떨어지면 비용이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면 비용이 내려간다라는 이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론 타입에 따라서 이 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는 펀딩 피나 업프런트 모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없어요. 이제 VA 론처럼 펀딩 피가 FHA처럼 업프런트 모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APR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컨벤셔널 론이 월등히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점수가 좋거나 크레딧 히스토리가 좋은 사람한테는 컨벤셔널을 팔고, 점수가 낮거나 크레딧 히스토리가 안 좋거나 레이 페이먼이 많거나 하는 경우는 FHA를 또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상업융자 하는 사람들은 SBA 상업융자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SBA 펀딩 피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FHA 펀딩 피, 뭐 VA 펀딩 피, FHA 뭐 업프런트 MIP 혹은 뭐 VA의 VA 펀딩 피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되게 뭐 집착을 해요. 이걸 왜 내냐? 컨벤셔널로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이걸 강요하냐 이러거든요. 근데 FHA는 장점이 뭐예요? 한번 퍼체스 론을 하고 나면 FHA 스트림라인이라는 론을 통해서 감정, 인컴 리뷰, LTV 리뷰 하지 않고 이자를 계속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이먼트를 언제까지 낮출 수 있냐? 네트 텐지블 베네핏이 없을 때까지. 이자가 0.5% 이상 떨어진다라든지 페이먼이 5% 이상 떨어진다라든지. 그 다음에 프리페이먼트 페널티와 본론은 FHA, VA, 컨벤셔널에는 뭐 없는 것들이니까 설명은 따로 안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자와 클로징 코스트의 이 상관관계가, 이 파란색이 이자고 빨간색이 클로징 코스트라면 이게 반비례한다라는 것 꼭 이제 설명해 주시고요. 론 샤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프리 어프로브를 받고 융자가 나온다는 전제를 이제 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자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 스텝 3까지는 우리를 하든 다른 사람을 쓰든 간에 다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크레딧 조회하기 싫다, 난 인컴 소리 주기 싫다, 그러면은 stated income 한 달에 얼마 버세요? stated asset 얼마 갖고 계세요? 다운페이랑 클로징 코스트 얼마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stated liabilities, stated spending, 자동차 한 달에 얼마 내고요? 이거는 파이낸스 받았어요? 뭐 리스예요? 몇 개월 남았어요? 난 파이낸스인데 뭐 난 13개월 남았어요? 라든지 난 9개월 남았어요? 라든지. 이 파이낸스 비이클 같은 경우는 파이낸스 텀이 10개월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이거를 또 페이먼에서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레딧 카드 비스는 얼마고요? 뭐 차일드 서포트는 얼마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받아 놓으면 우리가 프리 어프로브를 줄 수 있게 되고, 프리 어프로브를 기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이자가 높고 수수료가 높고 낮고 이거 이제 비교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음에 드는 회사를 딱 정해서 레일락을 하는 거니까, 이 스텝 1, 2, 3, 4 추즈 렌더에서 기빙트리가 선택이 되려면 월등하게 좋은 대출 상품을 갖고 있든가, 아니면 이자가 싸든가, 수수료가 저렴하든가, 뭔가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무기를. 우리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뭐 프레젠테이션이든 스크린샷이든 전화로든 설명하는 거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친절합니다, 우리가 더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알파예요, 알파. 당연한 거예요.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이크어웨이. 론 에스티메이트는 3장짜리 서류고 어떤 대출 기관에서 어떤 담당자를 통해서 rate, term, fee가 나오는지에 대한 브리핑 서류이고요. 저희가 융자 신청을 받으면 그 받은 날짜 기준 3일 안에 무조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융자 회사들은 융자 신청을 했는데 오늘 이자가 얼마요? 라고 했는데 이 정보를 3일 안에 안 준다. 그러면 제껴야 돼요. 론 에스티메이트를 안 주는 회사는 제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리스크를 하나하나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퍼를 내가 받은 퀘오테이션을 비교를 할 때 interest rate, APR, lender fee, 섹션 A 있죠. 그 다음에 cash to close 이 4가지를 다 비교를 하세요. 근데 cash to close 같은 경우는 인파운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따라 달라지고 내가 first payment due를 다음 달에 할지 다다음 달에 할지에 따라 정해지니까 이거 2개는 또 변수로 놓고 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아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만약에 융자 신청을 한다면 interest rate와 loan fee를 저는 비교하라고 합니다. APR도 괜찮아요. APR도 loan estimate 페이지 1 우측 상단에 conventional이냐, FHA냐, VA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체크인 거 대충 보면은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제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interest rate와 lender fee on section A of loan estimate 요거 2개를 저는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closing disclosure 같은 경우는 이제 인보이스 들어오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니까 손님들한테 론 에스티메이트의 이제 존재 목적, rate, term, fee, 그다음에 담당하는 회사나 이름 그거 확인하는 거고요. closing cost 같은 경우는 cash to close와 closing cost를 인보이스에 맞춰가지고 custom solution generated form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설명을 이제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이 폼은 론 에스티메이트는 반드시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it does not commit the borrower to the loa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사인한다고 이거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써놓고 다른 회사 가도 돼요. 저희랑 쓰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융자를 캔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손님께서 융자를 신청을 하시고 우리가 드리겠다라고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승인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인컴이나 에셋이나 라이빌리티가 안 맞거나 신용 점수가 안 좋아서 패스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론 오피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세일즈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우리 홈 오너들한테 혹은 론 애플리컨트들한테 우리가 하나 더 설명해주고 가이드를 잡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뭐 이게 멘토지 뭐 다른 게 멘토겠어요, 그죠? 손님들한테 왜 기빙트리에 융자를 신청해야 되는지, 왜 피터 김한테 융자를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 설명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가지고 전달을 한다면 우리가 이 컨버전 할 수 있는 손님을 도와줄 수 있는 확률이 또 손님과 대면해서 미팅할 수 있는 횟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뭐 자동차 팔든지 뭐 태양광 솔라 패널 팔든지 핸드폰을 팔든지 이렇게 실물을 들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이걸 가지고 서류화 시켜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어떨 때 보면 진짜 귀찮고 고달프고 어떨 때는 30분 실컷 대화했는데 손님들이 죄송한데 이 컨설팅 했던 내용 좀 써줘서 이메일로 써서 보내주면 안 돼요? 라든지 문자로 좀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다시 주면 안 돼요? 라든지 힘 엄청 빠지는 얘기들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 들어올 때 당연히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안 물어봐도 해서 줘야 돼요. 이게 습관화가 돼 있어야 저희 일하는 거에 리스크가, 톨러런스가 혹은 리지스턴트라 그럴까요? 저항이 좀 적어져요. 이제 론 컨설팅 하실 때 직접 론 에스timate 찍어서 내보내는 연습도 많이 하셔가지고 좀 더 클로징을 다음 달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